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. 오늘은요 수국 이야기 할 겁니다. 옥상에서 집에서 실내지만 가장 추운 곳에서 월동을 한 수국 이야기, 일반 수국 이야기 할 건데요. 옥상은 지금 푸릇푸릇하게 새 봄이 돋아나고 있습니다. 정말 여기는 봄 잔치 같아요. 수국들이 꽃눈들이 깨어나면서 새순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. 그거 보는 맛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참 즐거운데요. 아직 밖에 제가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곳에 넣은 수국들은 전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. 그것은 너무 추웠기 때문에 당년지 수국에서 오래 난 줄기에서 꽃을 피우는 수국, 그 다음에 추위에서도 마이너스 20도 이상의 추위에서도 너끈하게 견딜 수 있는 수국들만 그쪽으로 넣어 두었는데요. 올겨울 너무 또 춥기도 해서 따뜻할 때 물을 한두 번씩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주지는 못했어요. 화분을 흙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수분 유지를 조금 한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물이 부족해서 죽지는 않았을까, 마르지는 않았을까, 조금 걱정이 되는 면도 있긴 합니다. 곧 이제 3월 중순쯤 되면 제가 비닐하우스를 걷어주면서 그곳에 있는 화분들은 정상적으로 그 노지에서 크는 것과 같은 시기에 꽃을 볼 수 있는 형태, 그런 모습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하고요.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밖에서 활동을 한 건 조금 실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. 단지 일반 수국들은 강렬한 추위에서는 견디기가 힘들고 꽃눈이 얼어서 꽃을 피우지 않고 깻잎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,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몇 개의 수국만 제가 옥상에서 월동을 시켰습니다. 옥상의 월동은 계속 구독을 하시면서 이곳 미래정원을 시청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, 옥상엔 정말 추웠을 때 마이너스 14도, 10도를 넘어갔을 때 간혹 여기가 이 실내 공간이 마이너스 1도로 가거나 마이너스 2도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고요. 10도 정도, 10도 이하의 마이너스에서는 그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공간입니다.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래도 좀 추운 곳, 서늘한 곳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겨울 동안은 추운 곳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이곳에 넣은 식물들은 거의 추위에 강한 식물들이에요. 추위에 강하다 함은 남부 지역에서는 겨울에 노지에서 밖에서 월동이 되는 식물들만 제가 여기 올렸고요. 옥상에서 추운 공간에서 그래도 좀 겨울에 강한 수국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일반 수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마른 줄기들, 죽은 줄기들을 다 가위로 잘라냈습니다. 속은 텅 비어있는 하얀 모습의 그런 줄기들을 봤고요. 딱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위에 꽃눈을 만들어서 분할을 시켜서 인지에 깨어나서 새 잎을, 새 순을 만드는 단계하고, 그게 아니라면 쭉 내려와서 아랫단계, 1000마디, 2마디 정도에서 아니면 뿌리 근처에서 새순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끝쪽에서 피어난 새순들은 이게 줄기가 길어지고 있지는 않아요. 아직 길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 5cm 가량 크기를 키우면 그때 작은 꽃밥이 안에서 보일 겁니다. 그때는 이 꽃이 몇 개가 피는지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수국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실험을 하려고 하거든요. 두 가지다. 뿌리 근처 1마디, 2마디에서 나고 있는 이 새순들은 꽃눈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뿌리 근처 아래에서는 수국꽃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. 그래서 이 안에 빽빽하게 나와 있는,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고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수국들의 순들은 통강 잘라내서 그걸 그대로 삽목을 하시면 뿌리가 1, 2주 사이에 촉촉하게 흙을 유지해 주시면 날 수 있습니다. 제가 두 개 다 이렇게 잘라서 촉촉한 화분에 올려 두었는데요. 하나는 흙에 그대로 두고 하나는 그냥 물꽂이로 뿌리를 내려 보려고 합니다. 월동을 한 수국 그 화분에 하나를 꽂았고 하나는 물꽂이로 해서 뿌리를 내려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순이 나와 있을 때 꽂이를 하면요, 뿌리가 금방 잘 내리고 어쩌면은 그것이 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인데요. 제가 겨울 동안 집에서 계속 언두를 내려 마시면서 그 내려 마셨던 언두 찌꺼기 가루를, 커피 가루를 이렇게 모아두었어요. 저는 연한 커피를 좋아해서 요거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려 먹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거의 진원향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도 향이 남아있네요. 커피 찌꺼기는 토양에 산성도를 올려줍니다. 저는 올해 푸른색의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이 일반 수국이 분홍색과 보라색 계열의 꽃을 피워낸 수국이에요.
작년에 보니까 어느 한쪽은 푸른색도 좀 나오고 한쪽은 붉은색, 전체적으로 보라색, 붉은색인데 꽃 중에서 한 몇 개가 푸른색의 꽃을 보이긴 하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색 꽃을 좋아하긴 해서 올해는 여기 모아둔 그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몇 번 좀 번갈아 가면서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2번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2주 간격으로, 아직 꽃눈이 보이기 전이니까 2주 간격으로 주고, 꽃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토양의 산도 조절을 하는 그 약품이 있어요.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추가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플라스틱 스푼을 가져왔고요. 이렇게 스푼 하나에서 고루고루 좀 주려고요. 저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, 저쪽 기퉁이 하나, 좀 고루고루. 이쪽 기퉁이 하나, 그리고 가운데 여기 이쪽에 가운데 집중적으로 나 있는데 이쪽으로 다시 한번 뿌리고 벌써 이렇게 없어졌어요.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2주 뒤에 한 번 더 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커피 찌꺼기도 좋지만 백반도 좋아요. 백반도 이렇게 뿌려놓고 물 주면 거기서 수분들이 토양으로 들어가겠죠. 수국을 푸른색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토양의 산도 pH 5.5 이하의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.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개가 있긴 한데, 레몬, 커피 찌꺼기, 그 다음에 백반 같은 거를 활용해서 집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, 꽃이 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, 그리고 약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약품을 사용해서 뿌려주시면 흙의 그 핵심 물질인 알루미늄이 흡수가 잘 된대요. 수국의 안토시안이라는 그 수국꽃의 성분과 알루미늄이 결합이 잘 돼서 흡수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푸른색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푸른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좀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커피 찌꺼기 제가 사각 기퉁이하고 안에 좀 고루고루 뿌려 두었습니다. 만약 집에 유통기한이 지나 내려 마시지 않고 있는 원두 가루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도 되겠죠. 저도 찾아보니 남아 있더라고요. 찌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잔 내려 마시는 양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뿌려서 흙의 알루미늄과 잘 흡수되게 하면 푸른 색깔의 수국을 보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오늘 커피 찌꺼기로 한번 뿌려 두었으니까 10여일 후에 이 커피 가루로 다시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이 피기 전인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붉은색도 너무 좋아. 그러면 그냥 보통 약품을 쓰지 않으면 거의 알칼리성이, 염기성이 강한 토양인 것 같아요. 계속 푸른색이 가까운 수국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나는 붉은색이 보고 싶어 그러면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뭐 자연스러운 수국도 너무 멋지고 예쁜데요. 그래서 알칼리성 토양에 이제 붉은색의 계열은 pH 6.5 이상이에요. 이거는 아까 파란 수국과는 정반대로 흙의 핵심 물질인 알루미늄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수국의 안토시아닌과 결합이 잘 되지 않는,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붉은색을 유지를 합니다. 그리고 붉은색도 아닌 푸른색도 아닌 그 중간에 보라색이나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 단계가 pH 6에서 6.5 그 사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 화분 하나에서도 제가 작년에 경험을 했는데요. 이 꽃이 한 6개 정도 꽃을 피웠어요. 올해는 한 12개 정도가. 작년에도 보니까 푸른색의 꽃도 보라색의 꽃도 색깔이 섞여진 느낌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꽃을 피우는 그 색깔의 그 뿌리의 산성도가 조금 많이 치우쳤다 그러면 푸른색으로 나왔을 것이고, 그 염기성이 강한 뿌리 근처에 그런 흙의 상태였다면 보라색이나 붉은 계열의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.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요. 같은 화분인데도 푸른색의 꽃도 보이고 보라색의 꽃도 보이고 분홍색의 꽃도 보인다 그러면 크게 토양 산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 느끼면서 꽃을 피워가는 모습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정리를 했는데요. 이거는 오죽수국입니다. 제가 지금 화분이 조금 낮게 심어져 있죠. 화분보다는 깊게 오죽수국이 심어져 있는데요. 4월 초 정도가 되면 제가 여기에 복토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제 위에 덮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전체를 올려서 화분 식물 자체를 올리고 밑에 흙을 더 넣어주어서 이렇게 깊게 되어 있는 수국을 올려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지금 꽃눈이 많이 생겼고요. 이 오죽수국도 분홍 계열의 수국을 제가 2년 정도 봤는데 푸른색으로 한번 이 아이도 제가 바꿔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여기에 원두 커피 찌꺼기를 남은 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마시는 거는 앞으로 또 열심히 모아서 흡수 잘 되거라. 수국꽃의 안토시아닌이라고 흙에 알루미늄하고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. 오늘은 수국
벌써 실내에서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수국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새순 난 걸로 삽목을 하면 아주 좋을 시기. 단지 수국은 위에서 꺾어버리면 이제 꽃을 보기를 포기하신 거니까 밑에서 나는 새순을 이용해서 삽목을 하시고요. 그냥 그 촉촉한 땅이나 물에 꽂아 두어서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화분에 심어 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은 푸른 수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커피가루로 원두 찌꺼기로 이렇게 고루고루 좀 올려주었습니다.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수국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요. 옥상에서 새순을 내고 잘 성장하고 있는 수국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